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죽은 뒤 새로 장가를 들지 않은 남자의 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생에 죽은 아내의 얼굴을 떳떳하게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군요. 여자는 절개, 남자는 배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정절을 지키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지 여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17, 8세기 무렵의 조선시대 이야기다. 왕의 무남동녀 외동딸인 공주가 나이 듬직한 호라비 정승에게 홀딱 빠졌다. 공주는 바야흐로 갓 피어나는 처녀, 그야말로 낭낭 18세였다. 그런데 공주가 죽자 살자 하는 남자가 40이 넘은 중늙으니 그것도 이가 서말이라는 호라비가 아닌가. 아무리 조선시대라고 하지만 왕의 대를 이을 왕자가 없을 때 공주는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상대자가 하필이면 중늙은이 호라비 정승이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궁중에서는 난리가 났다. 왕비가 어르고 달래면서 공주를 말리다 못하여 어쩔 수가 없어서 임금에게 알렸다. 왕비의 귀띔에 왕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공주의 안목이 제법이다 싶었기 때문이다. 왕의 눈에도 공주가 목매다는 윤비는 나라의 동량이 되어 세상을 구제할 만한 역량을 가진 인물이었다. 왕은 여러 가지 정보통을 통하여 윤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이미 글을 읽었고 6살이 되자 논어를 외고 그 뜻을 풀이할 정도로 영특하여서 세간의 사람들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문신 등용을 위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주위의 기대가 절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인다. 젊어서 그는 지방의 수령 생활을 몇 해 했는데 수령 생활하는 동안 그가 가진 모든 역량을 어진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사용하였다. 백성이 누구인가?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선악과 시비는 태생적으로 구분할 줄 아는 어진이들이 바로 백성 아니던가. 그런 백성들이 윤빈이 죽으라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내밀 정도로 그를 믿고 따랐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면 어느 곳에서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온 고을 백성이 길에 서서 우리 사또님 하면서 울었다고 한다. 그날 저녁 임금은 생각이 많았다. 공주의 2배를 넘는 나이도 그렇지만 윤빈에 관해서는 두어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사가들의 입질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윤빈이 남자구실 못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었다. 지방에 수령 노릇할 때도 관기와 잠자리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더라. 천하절색이라는 기생이양이 홀라당 벗고 달려드는데도 요동도 하지 않았다더라. 그것도 문제지만 선왕대에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 왔다는 점도 마음에 거슬렸다. 나중에 죄가 없다고 판명이 났다지만 설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잠을 설친 임금은 다음날 윤빈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어명을 내렸다. 옛어른들이 말하길 산에 올라가 봐야 다리 힘을 알고 물속에 들어가 봐야 키가 크고 작음을 안다고 하였으니 직접 만나 거량해 볼 작정이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이리저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무심한 듯이 임금은 윤빈에게 물었다. 경은 왜 결혼하지 않소? 윤빈이 죄송한 듯이 얼굴을 붉히더니 임금 앞이라 어쩔 수 없었던지 입을 떼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결혼했었습니다. 임금이 이상하다는 듯이 캐물었다. 했었습니다라니. 과거형이 잔소? 그렇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은 어디 계시오? 혹시? 예,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주상전하,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임금이 웃으면서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해보시오. 선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두어 달 됐을까요? 무시무시한 불행이 저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소인을 질시하던 자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워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먼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인이 처에게 이별을 고하자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언제 돌아오실 수 있나요? 소인의 귀양 생활은 기한이 없었지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얼버무려 대답했습니다. 달걀 하나가 다른 달걀 위에 똑바로 서는 날이 되면 돌아올 것이오. 소인의 말은 결코 돌아올 수 없으며 유배 생활이 소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소인의 우직한 처는 소인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1년 내내 밤낮으로 달걀을 다른 달걀 위에 똑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예쁘게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집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하는 데에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 점심 무렵에 약을 먹는 것처럼 한술 뜨고는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우기 위해 매일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시집의 식구들 모두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혼자 남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친 여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중해서 듣고 있던 임금이 입을 하고 벌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고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공주와 왕후가 기둥 뒤에서 귀를 쫑긋하고는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소리를 못 들었는지 듣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윤비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렇게 해서 어느덧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달밝은 밤에 암행어사가 저희 고을에 행차했습니다. 어사는 지붕은 썩어 문드러지고 대문도 다 부서져가는 소인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사는 한 여인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사는 여인의 울부짖음에 어떤 연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집으로 들어가서 창에 찢어진 틈으로 몰래 엿보았습니다. 어사는 소인의 아내가 방 안에서 2개의 달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손뼉치면서 기쁘게 웃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사는 문을 열고 제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아녀자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웃는 것이오. 그러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사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오? 오늘 밤 아주 기쁜 일이 있나보? 소인의 아내는 어사를 보고 매우 기뻐서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바로 전에 2개의 달걀이 똑바로 섰습니다. 하나의 달걀 위에 다른 하나의 달걀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루려고 5년 동안이나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밤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 남편이 돌아올 것입니다. 어사는 아내의 말에 당황했고 제 아내에게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인의 아내는 제가 무고죄로 제주도로 귀양 간 사연과 함께 제가 떠나면서 아내에게 했던 말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사는 제 아내의 끈기 있는 노력과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그녀의 불행한 삶과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사는 선왕에게 가서 저와 저희 사연을 이야기했고, 소인이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선왕은 소인의 방면을 흔쾌하게 허락했고, 저는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난다는 기쁨에 가득 차서 대문 앞에서 소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본 순간 실신하여 눕게 되었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임금이 숨을 쉬는 것과 동시에 기둥 뒤에서도 한숨이 새어나왔다. 윤비는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시선을 멀리 둔 채 말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니 기둥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챈 것 같기도 하다. 저는 제 처에게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상전하, 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도 제 아내와 다시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생에는 소인이 달걀 위에 달걀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찌 소인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크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다음 생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경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소이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복덕을 쌓아야 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소? 다리를 절거나 머리가 반백인 자가 길에서 등에 짐을 지거나 머리에 이지 않게 하고 나이 70 넘은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때때로 고기를 먹으며 어진 백성들이 흉년에는 배를 줄이지 않고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도록 잘 갈무리하여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거량은 불교의 법거량에서 나온 말입니다. 깨침을 얻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을 법거량이라 합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한번 만나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백은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노약자를 말합니다. 참고한 문헌 및 자료 속에 올립니다. 맹자 양해왕편의 내용을 일부 인용했고 정인섭 교수가 짓고 최인학 교수와 강재철 교수가 편집하고 번역한 한국의 설화에서 아이디어를 넣었습니다. 또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역 갯문화와 블로그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경남남의 유배문학관과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기사 및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또 조선시대 화가인 신윤복의 월야정인 등 그림 몇 점과 역시 조선시대 화가인 김홍도의 행렬풍속도 등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현대 화가 정종미 화백의 명성황후 그림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